근로소득. 자, 먼저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 무슨 말이죠? 내가 일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거죠. 그 반대급부로 받는 겁니다. 근로의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예,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수당, 상여금 등 밑줄 거세요.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명칭이나 형식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성에 따라 밑줄 닦아 놓으세요. 자,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런데 다 신경 꺼. 근로소득이에요. 회사로부터 돈 받았죠.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또는 이득을 챙겼다. 자, 그래서 소득세를 수득세라고 얘기합니다. 수득세. 소득세를 수득세. 수는 뭐냐? 수입, 득은 이득. 알죠? 그래서 수득세라고도 해요. 소득세를 갖다가 수득세. 받아도 소득세. 이득을 취해도 소득세. 이득을 취한 것도 소득.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3%예요. 연이 3%입니다. 연이자가 3%인데 회사에서 1%로 대출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는 1%로 대출해준다. 그러면 내가 몇 프로 이득을 취했죠? 2% 이득을 취했죠. 그 2% 이자 계산해가지고 그거 소득세로 계산해. 설마, 그죠? 그러나 그게 있다. 그게 바로 이득, 그것도 소득세예요. 242페이지 보면은 이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요래되어 있죠. 자, 볼까요? 기업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자, 명칭 불구하고요. 아까 저 위에서 밑줄 끈 거 있죠? 명칭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소득이다. 그거 보면 여러 가지 있죠. 세비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받는 게 세비죠.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죠? 국회의원들이 받는 것들이 세비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연에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에 결의하여 받은 상여. 이건 뭐냐면은 주주총회 사원총회에서 자, 요번에 이익이 사상 최대 이익이 발생인 거야. 그래서 주주들이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 하는데 야, 요번에 기분 좋다. 배당도 많이 받고 자, 직원들한테 보너스 100%씩 더 돌리자. 이래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땅땅땅 결정 내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100%씩 더 줬다는 거야. 그런 거 당연히 뭐다? 근로소득. 당연히 근로소득. 명칭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거. 그 다음에 뒷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밑줄 보세요. 상여로 처분된 금액 밑줄.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이 좀 어려워서 설명해 줍니다. 걔들을 뭐라고 부르냐? 일명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인정상여. 우리 회사에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 이제 집에 찾아가 방문을 했지. 과일 바구니 하나, 그죠? 잘 비비보려고. 그죠? 딱 갔더니, 대표이사 집 담벼락에 있죠. 저쪽에 한쪽에 무너지래. 담벼락. 저거 수리하는데 몇 천만 들겠는데. 근데 마침 지금 우리 회사 공장에서 우리 회사 공장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들어요. 수리하는데 한 10억 이상이 깨져. 그 수리, 공장 이제 담벼락도 올리고, 새로 짓고, 리모델링 막 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러는 거야. 그 담당자한테 불러가지고, 담당자한테, 야, 저 한번 갔다 와봐봐. 갔다 와서 견적 한번 뽑아봐. 그 담당자가 차를 타고, 대표이사 집에 딱 갔더니, 담벼락 문을 줘요.
그러니까 대충 뭐 전문가들은 대충 보면 알죠. 아 대충 저 정도면 한 1,000만 원 정도면 저 다 하겠다. 딱 계산해서 와서 야 얼마 드냐 한 1,000만 원이면 되겠는데 콜 그럼 저거 대표이사 저 담배랑 또 고쳐줘. 이래가지고 싹 다 고친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 공장 건물 그것도 마무리되고 그래 회사 돈으로 지출돼 있죠. 지출돼 있어. 자 그래가지고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어느 날 외부 감사가 들어와서 계산을 합니다. 공장 건물 수리하는데 돈이 총 얼마 들어갔다. 그걸 딱 계산합니다. 계산에 돈이 비는 거죠. 한 1,000만 원 정도 좀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질문을 할 담당자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제 나중에 불어요. 사실은 1,000만 원은 그 대표이사 담벼락 건물 그거 무너져가지고 그거 해줍니다. 그거 대표이사 담벼락 건물 자기 집 거 그 회사 돈으로 주면 안 되죠, 그죠? 안 돼. 그냥 딱 걸렸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인정상의로 봅니다. 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 회사에서는, 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비용이 커졌지. 비용이 커졌으니까, 뭐야, 이익이 줄었을 거고, 이익 줄었으면 세금이 줄었겠죠. 분명히 세금 줄었을 거거든. 자, 그런데 거기서 1,000만 원 정도는 그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딱 빼버리면 세금을 새로 계산합니다. 그럼 세금이 늘어나겠지. 그 세금 추가로 납부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거 1,000만 원, 그 인정상이다. 세금 내라. 그게 바로 인정상이에요. 딱 걸린 겁니다. 딱 걸린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죠. 대표이사가, 야, 대체 여보들이만 해줬지 내가 해달라 했나? 그럼 말 되죠, 그죠? 회사가 돈 내요. 회사가 그거 세금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냥 그걸로 끝. 알았다. 여보들 마음도 알겠다. 누구든지 이놈이 내든 저놈이 내든 세금 그대로 갑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이게 바로 인정상. 인정상에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장님하고 밥 먹으려고 접대하고 내가 퇴근했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바쁘대. 못 나온대. 근데 회사에서 나올 때 카드 받아 놓았죠. 그 카드 들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200만 원 끌고 있어.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보고해야 되죠. 거래처 사장님 누구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술 먹었다. 영수증자 해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자, 외부 감사원 확인하죠. 누가 보면 거래처 사장님 전화해볼까? 아니요. 딸려놓으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 접대비자 받죠? 접대비자 받으니까 비용이 커졌고 비용 커졌으니까 이익은 줄었고 그죠? 그런데 그거 인정 못하죠? 그러면 반대로 이익이 늘어난다. 세금을 새로 계산합니다. 추가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인정상해. 그 직원. 그 직원의 급여를 처리해버립니다. 그거를 인정상해. 그럼 뭐냐? 인정상해는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게 바로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그 다음에 미역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자, 뭐 이런 거 있죠. 뭐 명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때 회계 1급에서 유사한 객관식 문제 있었죠. 우리가 퇴사할 때 퇴직금 넣어줘. 그건 퇴직소득이에요. 이건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뭐죠? 세율이 뭐가 낮아? 퇴직소득이 세율이 낮죠? 퇴직소득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소득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 쪽으로 오면은 세금이 퇴직소득에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세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명퇴죠. 명퇴금. 자, 요번 달 말까지 그만두면은 퇴직금 1년치 퇴직금 더 줄게. 이거 있죠? 이거 명예퇴직금.
그런 거는 퇴직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종업원돈, 대학에 어쩌고 저쩌고, 직무 발명, 보상금, 그다음 비업,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이건 뭐냐면은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매월 판공비로 뭐 한 3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야. 그 회사에서 카드를 줬어.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주말만 되면은 자기 집 주변에서 삼겹살집 딱 정해져 있어. 달동 삼겹살. 거기서 계속 삼겹살 먹는 거야. 알고 보니 누구하고 먹고 있죠? 자기 가족들하고 먹겠죠. 그 업무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먹더라도 집 부근에서 먹어요. 멀리서 나가서. 집 부근에 자꾸 먹죠? 먹으면은 의심합니다. 그죠? 왜?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업무하고. 가족하고 먹는 게 뭐야? 업무야. 자, 그런 것들.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시옷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이응, 가족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많죠. 지어세, 휴가비 이런 것들.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여름휴가 때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여름휴가 때 우리 회사, 여기 회사는 여름휴가 때 세금 떼가주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는 안 떼가주는데 다 주는데 우리는 세금 떼가주거든. 야, 정말 쪼잔하다. 아닙니다. 세금 떼가줬죠. 자, 이건 나중에 새로 계산합니다. 안 떼가줘도 나중에 떼. 언제 떼느냐?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때 그 휴가비 있죠. 그 연말정산에 추가해버립니다. 그러면 세금 연말정산 때 새로 확실히 하잖아. 아까 예납적 원천징수 근로소득은 세금 뺄 때 대충 계산하거든. 대충 떼고 언제 확실히 한다? 연말정산 때 확실히 한다. 그래서 휴가 때 준 그거 휴가비 있죠. 연말정산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때가 줬다 이러면은 이미 세금 계산 내가 나중에 덜 내도 된다는 거죠. 세금을 추가로 덜 내도 된다는 거죠. 똑같다. 때가 주든 그냥 주든 그냥 줘도 나중에 새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시업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있죠. 자, 이게 뭐냐? 사택이 뭐냐? 사택. 사택은 법적으로 누가 사는 데냐면 직원들이 사는 데입니다. 근로자. 그게 사택입니다. 그런데 임원진이 살다. 대표이사가 거기 산다. 임원진이 거기 산다라면 요거 계산해냅니다. 어떻게 계산해내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택이야. 대표이사가 이 정도 넓이에서 지가 여기서 먹고자고 하는 거야. 그럼 딱 걸렸죠? 걸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주변의 건물을 계산해요. 요 주변에 이 정도 사이즈의 건물은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 이 계산해냅니다. 해놔가지고 그거 월 해서 곱하기 12 해서 1년치 그 이득을 취한 부분 계산해냅니다. 사택. 종업원이 만약에 사택을 제공받았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원진 이상이 제공을 받았다. 그럼 그 이득을 취한 부분 근로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유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예,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밖에서는 이율이 예를 들어서 3%인데 회사가 1%로 빌려준다든지 회사가 무이자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계산을 해서 이득을 취한 부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키역이 이제 뭐냐면 단체 환급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우리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는 거 있죠. 그거 보험료 떼는 거 있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죠? 국민연금 떼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산재보험도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조가 다릅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조가기 때문에 사무직이면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저 생산직 쪽에 있으면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죠. 그죠?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데는 1년에 2,000명이 죽는데 1년에 2,000명. 산업 현장에서 1년에 2,000명이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보험 말고 보험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조급원이 계약자이거나 조급원 또는 조급원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 등과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조급원에게 계속되는 단체 환급부 보상성 보험의 환급금. 그러니까 환급받은 거, 보험에 대한 환급받은 것도 근로소득이다. 뭐 다쳐가지고 받았다. 그렇죠? 이게 단체 환급부 보상성 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티크세, 퇴직소득. 자, 퇴직소득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까 조회도 퇴직금이 있었죠. 그거는 그거 있잖아.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이다. 근데 지금 하는 퇴직소득은 이거예요. 초과받은가.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직원이 퇴사했는데 얘가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야. 그런데 회사에서 얼마 주냐면은 2억을 준 거야. 2억을. 알고 보니까 사장 동생이야. 그럼 사장이 어떻게 해? 집에서 만나가 야, 니 5천만 원인데 내가 2억 5천 줄지? 자, 그러면 2억 내나 일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초과되는 것은 세금 더 거둡니다.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임원이 아니다. 임원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야. 그런데 회사에서 3천만 원 줬어. 그러면 괜찮아. 그거는 근로소득을 안 받아도 된다. 자, 임직원들이 초과해서 받는 것. 이거는 초과해서 받는 겁니다. 임직원들이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자, 임원이 아니다. 그러면은 초과해서 받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보험됩니다. 그 다음에 피업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이 뭐냐면은 그거 스톡옵션이에요. 스톡옵션. 스톡옵션. 스톡이 주식이죠. 옵션을 붙습니다. 스톡옵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참 이런 게 많았습니다. 예전에 1997년도 IMF 터졌죠. 터지고 나서 그때 각 기업들이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생깁니다. 뭐냐면 사주가 회사 주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문성이. 그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사장으로 월급 주고 채용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 KT에서 한번 그런 얘기 나왔죠. 자, KT 무슨 대표이사 취임 연봉 100원. 이거 신문에 대문짝이 나요. 연봉이 100원이래요. 100원. 100억이 아니고 연봉 100원. 연봉이 100원이 대신에 그 밑에 갈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스톡옵션 몇십만 원 줘. 주식으로 몇십만 원 줘.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그 주가가 올라야 되죠. 그 주가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피우겠어요. 그죠? 그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주식 팔죠. 딱 팔면 뭐야? 그걸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행사했다. 그게 이제 나오죠. 행사함으로써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팔았죠. 행사함으로써 얻은 그 근로소득이죠. 주가가 오른 거를. 그죠? 팔아버리고. 그걸 근로소득이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안 내.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근로소득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로소득이냐? 한번 좀 지루하지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아까 메뉴에 밑줄 건 거 있죠? 명칭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것. 그죠?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쭉 보면은 아까 저 니은에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죠.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아까 단체 보험 아까 하나 있었죠, 그죠? 예, 단체 한국부 보장성 보험이 있었고요. 이게 1인당 0.70만 원 이하 받은 것은 근로소득으로 안 봐도 된다. 7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뭐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나머지 쪽 있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비읍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경조금일이 되어 있죠.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자 결혼을 한 거야. 또는 A라는 직원이 집에 초상이 났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조금으로 축하한다고 또는 뭐 조의를 표한다고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주면은 그래도 뭐 그죠? 대표이사가 와서 100만 원, 한 몇백만 원 주는 것도까지도 뭐 고맙지만 그런데 몇 천만 원 줬다. 예를 들어서 부조금으로 뭐 그거 한다면서 뭐 한 3천만 원 줬다. 이러면 뭐야? 이게 좀 냄새 나죠. 알고 보니까 저거 동생이야. 그 가가지고 야, 네 결혼식에 내 회사 돈으로 3천만 원 줬지? 자, 1,000만 원 네 먹고 2천 내놔. 이럴 수 있죠.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잖아. 근데 그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명칭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다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했지만 경조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 비과세 근로소득 밑줄 쫙 별표 땡.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명칭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돈.